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현실을 전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분들을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해보면은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는 사업 분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그리고 오프 모임 가보면 그거를 알고 오신 분들이 가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난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도전하다 실패하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뒤로 돈을 빼먹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전 시중에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분들 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합법이랍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눈에 띄는 분이 계세요. 증권 쪽에서 오래 이제 밥을 이제 드시다가 나오신 분인데 하반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이제 매도 물량, 그러니까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 뭐 역전세 얘기해서 특정 집단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워딩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건데 그분들 영상 찾아보고 욕할 시간에 그 이미 보시는 분들은 쭉 보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괜히 막 가서 악플 달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왜냐면 그 영상 가면은 댓글이 응원 댓글이 되게 많아요. 수요자가 있는 건데 제가 역사의 흐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저는 작년에 폭락장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상승장으로 돌아선 다음에 얘기하면은 이 얘기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요. 왜냐면 제가 이미 그랬었거든요. 한 20년도, 21년도에 이 얘기하면은 와 하셨는데 지금은 아닐 걸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그 분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갭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을 막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거래량이 막 터져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럴 여건도 없고 지금 1년 넘게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생태계가 뭔지 봅시다. 지금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분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의 응원 댓글이 달린다는 건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집을 사는 걸 두려워하거나 집을 사면 안 되거나 집값 하락을 원하는 사람, 시공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국 역사적으로 절대적으로 늘 일정량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본인 생각이 있고 합당한 근거가 있을 거고 개인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다 신경 쓰면은 여러분 헷갈리시고 전반적 시장을 보면은 원래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애들도 원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애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있고 원래 그렇게 돌아갑니다. 항상 비율이 있어요.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집을 살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분들의 채널에 열광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돼도 집을 못 사요. 그리고 본인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선택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 의견이에요. 왜냐면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갭 투자가 나쁘다고 느껴지세요, 진짜?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시장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남에 반포동에 좋은 아파트를 2억도 안 들이고 살 수가 있었어요. 1억 5천이면 살 수 있었고요. 서울에 현금 5천도 안 들이고 내 집 마련을 미리 한 다음에 나중에 대출을 활용해서 입주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10년 이내에 몇 번이고 있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갭 투자라고 불러요. 지금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건 알고 가세요. 부의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환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채널을 보면서 부동산 상승에 대한 논한다는 이유로 이제 뭔가 화를 내시기 전에 여러분께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기 싫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유학, 자유로운 세계 일주, 아니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특히 남자분들 요즘 한국 사회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자분들도 중요하시겠지만 위로 안 올라가고 싶으세요? 올라가고 싶죠? 올라가고 싶은 분만 제 채널 볼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욕하기 전에 선택지가 도대체 뭐가 있으신 거예요? 주식이랑 비트코인 능력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1%가 아니에요. 퍼센테이지 나중에 따져보세요. 0.1%예요. 0.1%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요.
그럼 자기가 그게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신 분들은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내가 싫어하는 분야에도 참고 이겨낸 거니까. 거의 다 아니잖아요. 1% 안에도 들 자신이 없으면서 0.1% 안에 내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딩방 따라 들어가고 비트코인 하세요? 당연히 쪽박 차죠. 저도 주식 쪽박 찼으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그나마 시간을 놓고 참으면은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하고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려도 왜 계속 이런 시장이 반복이 될까요? 그게 바로 그쪽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하락을 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폭감한다고 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은 일단 매매는 절대 아니에요. 집을 절대 살 수 없어요. 집을 사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전세로 가야 돼요. 근데 전세로 가기엔 전세가 지금 너무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갑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월세 한국 엄청 싼 거고 올라가야 된다. 타이슨이 얘기한 것처럼 주먹이 얼굴에 꽂혀야지 느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는 중에는 아무도 불만 안 한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불만이 나오냐면 해외 사례를 보면은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쓸 돈이 없어야 돼요. 내가 월급을 받고 쓸 돈이 없어야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 빨리 올라갔지만 아직은 속도가 버틸만 한 거죠. 이거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전세로도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난 그것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주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전세, 월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채널을 보는 이 근원에 대한 그 제 믿음이니까. 전세, 월세를 찾겠죠.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누가 사요? 뭐 누구는 나중에 사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나중에 사면 되는 건데 일단은 전세, 월세 수요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갭 투자를 저주하죠. 임대인을 저주하죠. 전세 사기와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를 구별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공급이 줄어들죠. 이게 언젠간 괴리감이 만나요. 왜 괴리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집주인이 다 망했거든요. 지금 1년 반 동안 집을 여러 개 갖고 있거나 집을 가진 그 집주인들의 피해 대가로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싸게 사는 시장이었어요. 원래 부의 이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당연히 집을 사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은 맞는데 이대로 가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믿으시겠지만 전세 시장에 폭탄이 터지게 돼 있어요. 역전세 말고요. 전세가 폭등하는 시장 언젠가 옵니다. 왜냐면 월세도 이미 올랐거든요. 서울 아파트 월세 2배 올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 시장이 뭔가 이게 불안정해지면은 임대차 3법이 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때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집값을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때 가서 집값이 이제 자극돼서 집을 살라고 하면은 공급이 부족하겠죠. 왜냐면 건설사가 안 지을 테니까. 그런데 뭐 들어보면은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 이대로 가면은 신축 공급 부족, 그리고 공사비 폭등, 그리고 전세 수급 불안정, 월세 가격 폭등 이게 뭉치면은 전 시장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뻔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야, 너 네 말 듣고 다 집을 사면은 더 이상 집을 이제 다주택자가 못 살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을 찾아보세요. 저보다 압도적으로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집을 살라는 사람보다 전월세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소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전세와 월세를 원한다. 나는 집을 사고 싶다. 이게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약간 계시겠지만. 그러면 집을 여러 개 산 사람이 이쪽을 공급하는 건데 이게 맞겠어요? 한국은 민간 임대주택이 80%를 넘어요.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국가 공공주택 있잖아요. 빈집이 허다해요.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욕심이 안 차가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밸런스가 안 맞겠죠. 저는 그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다고요. 그분들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해주고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분들 돈 잘 벌어요. 근데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걸 찾아보는 거잖아요. 시장 지금 글로 가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요. 그 시간 사람들을 원래 잘 못 기다려요. 왜냐면 경험이 있으면은 좀 믿고 기다리거나 돈이 많으면 침착하게 기다리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세 시장은 영원히 폭락하지 않아요.
역전세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은근히 잘 해결될걸요. 집주인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반기에 집주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지금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아무 관심이 없고 모르겠지만 집주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선생님 1년 넘었어요 지금. 저는 집주인들의 사투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본인이 그 포지션이 아니니까. 막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집주인들은 불안한 게 아니고요. 망했어요. 진짜로. 언제부터라 시작해야 될까요? 22년도 7월? 딱 1년 됐네요. 그 전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거든요. 타이밍도 모르시죠? 1차 타격이 언제인지, 2차 타격이 언제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는요. 21년도 하반기예요. 21년도 10월달 넘어서 21년도 11월달부터고요. 매매 가격 타격을 받은 건 1차 타격이 22년도 1월, 2월이고요. 2차 타격이 진짜 타격이었는데 22년도 6월달, 7월달이었습니다. 모르실 겁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전세나 월세 수급이 안 맞겠죠. 전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여전히 괜찮은 가격이 있다면 내 집 마련하는 걸 추천드리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여기 사라 저기 사란 얘기는 일단 영상에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래를 다 맞췄던 사람이 아니죠. 그건 맞는데 제가 맞다가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역전세 아니면 전세가 하락, 임대인의 추락이죠. 그럼 나중 시장은 뭐겠어요? 시소예요. 역사적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뭐 판을 완전 뒤집을 거 아니면. 나중에는 거꾸로 전세가 폭등, 매매가 폭등 얘기가 나오는 시기가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시장을 공부하고 내가 몇 년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계약이 끝나면 그때가 어떤 모습일까를 공부를 해보고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시장이 안 좋은 거죠. 월세나 전세 임차인 분도 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분도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장이 너무 빠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모칸 시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뭔가 하나 선택했을 때 책임이 너무 중하죠. 보세요. 월세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월세가 비싸요. 또는 실제로 현장 나가보면 월세를 택하시는 분들은 주거지를 낮추고 있어요. 여기 관리비 빠져 있거든요. 아직. 전세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겁이 나죠.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사고. 매매 선택하시는 분들요. 세금에다가 또 이거 가격 빠지는 거에 역전세. 겁나잖아요. 어느 선택을 해도 지금 안 좋아요. 어느 선택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래요. 지금은 임대인이 제일 불리해요. 지금 시장 아직 안 좋거든요. 그럼 전세 세입자가 제일 유리하냐? 반반인 것 같아요. 잘 해놓은 분이 있고 불안한 분이 계시니까. 월세 세입자는 속은 제일 편하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월급이 많아서 돈이 모이고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힘들죠. 그러니까 각자 내 포지션에 맞춰서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2년 후에 어떻게 될까? 혹시 2년 후엔 판이 뒤집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시장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복되듯이 계속 서로 오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면 불마켓도 있고 베어마켓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 결국에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제 얘기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